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닥터 비트맨 머그컵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구독자 4,000명 달성 시에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당첨자분들께 총 50분이죠. 50분에게 머그컵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안을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초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시안일 뿐이고요. 현재 XRP 로고로 할 예정입니다. 밑에 이제 닥터 비트맨이 적혀 있고 589달러. XRP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친근한 숫자이죠. 옆에 이제 가자 닥터 비트맨 589달러 가자라고 한번 제가 새겨 봤습니다. 아마 5월 말쯤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머그컵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4,000명이 도달이를 할지, 말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고 크기는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키워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최대 인쇄 사이즈가 50, 50, 이래서 더 커질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머그컵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살펴보고 가야죠. 현재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코인, BNB 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대규모 해킹 사건 소식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비트코인은 젊은 세대에겐 금과 같다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 베리 실베르트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젊은 세대에게 금과 같고 희소성, 휴대성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실용적이라면서 또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결제 및 금융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비트코인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수천 개의 기업들이 지난 5년간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암호화폐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로도 불리고 가상화폐로도 불리고 암호화폐로 불리고 있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2019년이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은 갈수록 확장되어 가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정말로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이낸스가 비트코인을 도난 당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터미널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수주가 공식 트위터에 따르게 되면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도난 기사가 블룸버그 터미널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수주가 해당 트윗과 함께 업로드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실제로 8일 오전 블룸버그 터미널 화면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4천만 달러 상당 비트코인 도난이라는 기사가 11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하네요. 앞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 7일 오후 17시 15분 그러니까 5시 15분이죠. 해킹 공격으로 7,000개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7,000개 비트코인 규모 해킹이 발생했는데 SAFU 펀드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보안 침해 업데이트라는 공지를 통해서 7,000개의 비트코인 규모의 해킹이 있었음을 알렸죠.
네, 공지에 따르게 되면 네, 앞서 나온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위의 거래는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거래인데요. 비트코인에 그것은 우리의 비트코인 핫 지갑에만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른 지갑들은 모두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 장평 자오는 트위터를 통해서 몇 시간 동안 예치금 및 인출이 중단되는 예정에 없던 서버 유지 보수가 진행될 것이며 FUD 공포 불확실성과 의심 FUD죠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에겐 SAFU 펀드가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네, SAFU 펀드란 사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금으로 모든 거래 수수료의 10%를 적립해 모아둔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끝으로 바이낸스는 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 검토를 위해 일주일 정도의 업데이트 기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이 기간 동안 예금과 출금이 중지될 수도 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CEO가 7,000개의 비트코인 해커는 대규모 이체를 또 기다렸다고 하네요. 네, 8일 새벽 발생한 암호화폐 바이낸스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CEO가 CG죠 트위터를 통해서 해커는 이미 바이낸스의 보안 시스템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대규모 거래가 일어날 때까지 대기했다고 합니다. 네, 대규모 거래가 진행되며 시스템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네트워크 공격을 감행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저스틴 선이 바이낸스 해킹 피해 복구를 위해 7,000개의 비트코인 상당의 USDT를 입금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트론의 CEO죠. 저스틴 선이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 피해 복구를 위해서 7,000개의 비트코인 상당의 가치인 4천만 달러의 USDT를 입금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한화로 467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저스틴 선은 트위터에서 개인적으로 7,000개 비트코인 상당의 USDT를 입금할 것이라며 USDT를 입금하여서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 트론, 비트토렌토를 구매할 것이라고 전했다며 전혀 그는 이어서 FUD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면서 앞에 나온 기사처럼 SAFU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낸스 CEO가 단문을 했습니다. 저스틴 선 마음만 받겠다.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방금 앞서 언급했듯이 저스틴 선이 네, 7,000개 비트코인 상당의 USDT를 이렇게 입금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CG가 고맙다 하지만 사양하겠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오장펑의 트위터에 따르게 되면 지원은 정말 고맙지만 사양한다며 우리는 SAFU 펀드로 발생한 소실을 보상할 것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우리는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다고 거지가 된 것은 아니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다시 예금과 인출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네,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뜻 467억 원 굉장히 큰 금액을 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걸 한 저스틴 선도 멋있죠. 그런데 그거를 정중하게 마음만 받은 바이낸스의 CEO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재산이 얼마길래 467억 원을 선뜻 주고 선뜻 사용할까요? 굉장히 부럽네요. 네, 태국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구축하여서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타입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 솔루션을 통해 태국 은행은 8개 시중 은행 협력사 중 디지털 통화를 이용해 은행 간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은행 파트너로는 방콕은행 퍼블릭, 쿠룽타이, 샴 상업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HSBC 등이 있으며 중앙은행은 이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국 금융 시장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중앙은행의 기술 파트너인 위프로는 이 솔루션이 더 빠른 지불을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여서 은행 간 실시간 총액 결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화이트 해커가 바이낸스 핫 월렛 프라이빗 키를 지켰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최고 경영자 CEO CG가 트위터를 통해서 해커는 이미 보안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 네, 대규모 이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제레미 루빈, 우지한 등 업계 최고 인사들과 논의를 진행한 결과 바이낸스는 블록, 리오그를 통해 해커들의 도난 BTC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보복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SAFU 펀드의 자금을 채굴자들에게 이동시켜서 해커들의 도난 비트코인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며 향후 이어지는 해킹 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에 큰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의 분열을 자초할 수가 있는데 이는 바이낸스가 입은 4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보다 무거운 결과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도 그는 해커들은 바이낸스의 설계적 취약점을 부각시켜줬다며 이는 매우 비싼 교훈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후에 블록체인 미디어 체인 DD에 따르게 되면 최근 한 익명의 화이트 해커가 새벽에 발생한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다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첫 번째로 공격 수법으로 밀어볼 때 바이낸스를 해킹한 해커는 숙련된 고급 해커이고 시스템 내부까지 침투했지만 끝내 핫 월렛의 프라이빗 키까지는 빼앗지 못했다며 이는 바이낸스의 핫 월렛 프라이빗 키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해커는 미리 보안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범행 적기를 기다리면서 잠복을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이체 시스템이 분주할 때 빼돌린 비트코인을 해커가 장악한 비트코인 주소로 이체를 했고 이를 통해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바이낸스의 발빠른 대처로 손실액이 커지는 것을 막았다고 하네요. 네, 이번 해킹은 세 번째로 이번 해킹은 소위 APT, 지능형 지속 위협 해커의 소행으로 바이낸스는 핵심 보안 문제 외에도 사용자 API 프라이빗 키, 2FA 코드 변경 등 전방위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해킹으로 인해서 바이낸스가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은 것 같네요. 그만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화위복하는 바이낸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탐 리가 ETF 물량의 50% 이상이 기관 투자가다 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펀드 스트레스의 탐 리는 블룸버그 TV What Did You Miss의 호스트인 조 웨이 샌더리 쓴 트윗에 응답하여서 ETF의 50% 이상이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나온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조 웨이 샌더는 만약 소매 중개인들이 시간이 지나 비트코인 거래를 제공한다면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 ETF는 근본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인가에 ETF의 매력은 일반 증권 거래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는 점이라면서 정말 구입이 쉬워진다면 비트코인 ETF는 마이크로소프트 ETF만큼 의미를 가진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텀 리는 ETF 물량의 대다수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매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며 게다가 비트코인 ETF는 특히 소매 투자자를 위한 키 관리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ETF의 이제 잠재적인 추가 혜택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동 배당금, 재투자, 현물 거래로 상한 소득세 인하 가능성, AP 시스템 통한 추가 유동성, 보안 상태, 법령 및 규정, 보호, 가격 상승 및 관리 기준 개선을 이렇게 혜택으로 받다고 하네요. 네, 위챗이 이제 암호화폐 활동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장평자오 바이낸스 CEO는 장기적으로 호재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텐센트가 운영하는 중국 유명 메시지 앱이죠. 위챗이 암호화폐 금지 입장을 강화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네, 위챗은 결제 정책을 변경하여서 판매자의 암호화폐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는데요. 네, 위챗은 지난달 30일 결제 서비스 프로토콜을 개정하면서 판매자는 위챗 서비스를 사용해 직접 간접적으로 ICO나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제 서비스 운영 정책 12조항에 직간접적으로 도박, 성인물, 온라인 복권, 불법 송금, 귀금속 투자, 불법 금융상품,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와 관련된 결제 및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정책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정책 위반 판매자 활동을 강제 중단한다고 합니다. 정책 개정은 위챗페이를 사용하는 중국 장외 거래시장 OTC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위챗이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 거래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정책이 일반 이용자가 아닌 판매자나 기업 이용자 계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는 해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CG는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중국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의 암호화폐 관련 거래가 금지된 데에 대한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는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불편함을 줄 것이지만 이로 인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제한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만들 것이라며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라면서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로하고 있네요. 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하루 방문량이 이제 40만 이상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연구원 케빈 루크가 트위터를 통해 4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의 하루 방문자 수가 각각 118만 3천 명, 93만 명이라며 전월 대비 각각 13%,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루 방문량이 40만을 넘어서는 곳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해당 데이터는 모바일, PC 웹 트래픽이며 모바일 앱 접속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 접속까지 넣게 되면 네, 대단하겠네요. 네, 그는 이전에 암호화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른 촉매제가 있지만 거래량은 자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거래량 면에서는 최근 매수와 매도 압력이 모두 강화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면서 뭐 이렇게 자전거래, 뭐 이런 거래량이 조작됐다, 뭐 이런 기사도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점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바이낸스 해킹 사건이 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한 7위까지 올라간 것을 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바이낸스 뭐 이렇게 딱 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또 해킹당했네 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바이낸스가 되살아나는 모습들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뜨게 되면은 일단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이 끊이질 않네요.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가 네, 허위인데요.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트위터상의 Ask Me Anything 뭐 아무거나 물어봐 세션에서 사용자가 비트코인 롤백 방안을 제기했을 때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는 기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는 없다면서 개인적으로도 해당 방안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한편 바이낸스는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롤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위 변조가 불가능한 장부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롤백 방안은 커뮤니티에서 고안된 하나의 기술적 솔루션일 뿐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바이낸스가 왜 계속해서 세계적인 1위를 기록할 수 있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편하려면은 네, 솔직히 비트코인 롤백 시키면 끝입니다만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고 커뮤니티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적인 욕심보다는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바이낸스를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일조를 하겠죠. 네, 바이낸스가 또 이 와중에 마진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오장평, 네, CEO죠. 네, CG가 Ask Me Anything에서 우리는 곧 마진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네, 제페이 CEO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전면 금지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호주 온라인 암호화폐 미디어인 미키에 따르게 되면 최근 인도계 암호화폐 거래소 제페이의 최고 경영자인 아짓 쿠라나가 지난해 인도 재정부, 중앙은행, 증권, 규제기관 등 주요 임원들과 만나 소통했지만 어느 누구도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린다는 말은 없었다며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인도 중앙은행은 현지 상업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금지한다는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린 바 있죠. 네, 이에 따라 당시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60%를 기록하고 있던 현지 최대 거래소 제페이는 몰타, 호주 등 지역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관해서 계속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FBI와 이스라엘 경찰이 비트코인 결제 지원, 불법 상품 거래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경찰 측이 지난 7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스라엘 경찰과 미국 FBI가 협력하여서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악용한 용의자들을 체포했고 해당 용의자들이 개설한 다크웹, 딥닷을 폐쇄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크웹에서 마약, 무기 등 불법 상품들을 게재하고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2016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 탈중앙화 때문에 암적이라고 하기엔 좀 어두운 시장 쪽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결제로 많이, 결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특히 돈 세탁으로 많이 활용된다라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건강하게 들어와지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3으로 탐욕 단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6포인트 내린 63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63 정도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공부하고 투자하기 나쁘지 않는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4월이 지나고 5월, 네, 어린이날, 오늘은 어버이날, 네, 5월 8일이 지나고 있네요. 네, 어버이날 하니까 또 혹시 네,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에게 안부 인사 하나 정도는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케이크하고 용돈하고 그냥 카네이션 좀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저도 기쁘더라고요. 네, 갑자기 말이 삼천포로 빠졌네요. 네, 아무튼 5월달 네, 5월 달에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70, 80, 90이 되는 날을 네, 하루빨리 보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